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베트남 6주 워케이션을 마치고 어제 한국에 귀국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베트남에 살기도 했고 자주 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블로그 관련 내용입니다. 예전에 저의 온라인 부업 사이드 프로젝트로 블로그 컨텐츠도 유튜브에 소개를 했는데요. 블로그로 경비 한 달에 500만 원 아끼는 방법, 그리고 국내 여행 풀빌라 협찬, 여행으로 수익화 방법 등등을 소개했었어요. 이번에는 블로그로 해외 협업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 협찬받는 거는 체험단 같은 경우는 잘 찾아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뭐 레뷰라든지 여행 인플루언서 오픈 톡방이라든지 뭐 해외에서 식당, 마사지, 투어, 맛집 등등 체험단은 잘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치만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것은 단순 해외 체험단이 아닌 해외 5성급 호텔과 직접 협업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협업은 총 80건 이상, 그리고 베트남 호텔 리조트 협업은 총 12군데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호텔부터 베트남에서 현재 인기 있는 호텔 리조트까지 어떻게 협업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베트남에 가족이 사셔서 코로나 때 2년 동안 가족을 못 본 이후로 매년 베트남에 가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베트남 분들에게 다이렉트 원고건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작년 3월부터 저는 잡블로거에서 국내 여행을 시작으로 여행 블로그로 블로그를 전환하게 됩니다. 만약 여행 블로그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어디냐면요. 사실 베트남에 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는 현재 베트남에 와 있는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온 지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넘었고 다낭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여행은 6주입니다. 그래서 11월 23일에 베트남에 출국을 해서 다낭, 나트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치민에서 아웃을 할 예정이에요. 먼저 오늘 컨텐츠는요, 블로그 관련된 컨텐츠고요. 제가 여행지에서 촬영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카메라를 켰고 편집을 빨리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베트남에 왔냐면요. 베트남에서 1년 반 정도 지내기도 했고요. 물론 호치민에서요. 그리고 저희 가족분들은 여전히 베트남의 호치민에서 10년째 거주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유튜브 카메라를 켰냐면요. 제가 몇 번의 컨텐츠를 올린 적이 있는데, 블로그로 국내 숙소 협찬 받는 법, 블로그로 공짜로 여행 다니기, 그리고 블로그로 이제 그렇게 풀빌라 협찬 받고 여행 경비 안 드는 법, 여기까지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오늘 영상은요, 블로그로 해외와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를 공개할까 말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렵게 협업한 만큼 이걸 굳이 공개해야 되나 싶다가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공개는 못 해드리지만, 이제 블로그로 국내 여행이 아닌 해외여행, 해외와 협업하고 5성급 호텔 리조트들과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제가 베트남에 자주 오는 이유는 가족분들이 여전히 베트남에 사시기도 하시고, 제가 코로나 때는 1, 2년 정도 가족분들을 못 봤어요. 왜냐면 베트남 자체가 봉쇄가 되었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 살기도 했었고, 그때는 블로그를 안 하고 유튜브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분들도 한국에 자주 오시긴 하지만 저도 1년에 2번 가족 보러도 가고, 이제 좀 디지털 노마드로 생활을 한지 이제 작년부터 디지털 노마드로 생활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 등을 하면서 사실 서울에서 꼭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노트북 들고 어디서든 발주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주문 처리를 할 수 있고 상품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가고 익숙한 나라, 그 나라에 와서 워케이션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제 일 자체가 조금 자유롭게 하지만 일이 많을 땐 너무 많기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스페인 이런 곳들은 지금까지는 제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예전에 유럽 다녀오기도 했고 일본도 다녀왔지만 아무래도 여행보다는 약간 워케이션 느낌으로 제가 일도 하고 지낼 수 있는 곳은 베트남이기 때문에 올해 다시 베트남에 왔습니다. 사실 저는 6월 달에 나트랑, 호치민, 달랏을 한 달 정도 여행을 했었고, 이번에는 다낭, 그리고 나트랑, 호치민 이 코스로 여행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6월 달에 베트남에 와서 7월 달에 한국에 도착을 했다가 지금 제가 4개월 만에 다시 베트남에 왔어요. 왜 베트남에 왔고 어떤 협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국내 여행 같은 경우도 제가 뭐 풀빌라라든지 뭐 펜션, 뭐 리조트 같은 경우를 협찬을 받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제주도를 10일을 가면 제주도에 있는 식당들, 가보고 싶은 식당들, 그리고 해보고 싶은 투어들을 같이 체험단을 신청해서 블로그로 여행 경비를 되게 많이 아꼈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직장인이 아니고 조금 프리하게 일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다 보니 아무래도 여행지에서 일하는 게 잘 맞고 이제 평일에 여행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원래 4년차 잡블로거였는데요. 어쨌건 지수가 그렇게 낮지도 높지도 않아서 그래도 종종 상위 노출을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잡블로거를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여행을 조금 많이 다니고 워케이션을 하게 되었는데요. 워케이션을 했던 이유는 일단 저는 서울에서 4년 동안 혼자서 계속 사업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가끔씩 번아웃이 오고, 또 이제 엄청 외향적인 성격이었는데 너무 내향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그리고 밖에 잘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무실이 아니고 여전히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무기력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는데요. 뭐 운동을 하고 뭐 이런 걸 해봐도 이 무기력함은 정말 떨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이 너무 지칠 때쯤 한 번씩 워케이션을 가는데요. 지금까지는 국내 위주로 갔었고, 사실 제가 5월달에 이별을 하면서 이제 급떠난 치앙마이 그리고 베트남 이렇게 두 번을 혼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3월달부터는 국내 여행, 뭐 풀빌라라든지 뭐 감성 숙소, 막 그리고 여행지, 그리고 그 여행지에 있는 맛집이나 카페 등등 이런 거를 글을 쓰기 시작했고, 5월, 6월 달부터 치앙마이 베트남 글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도 제가 브이로그를 몇 편 올렸었고 인스타에도 예전에 몇 번 올렸었는데, 근데 인스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냥 릴스 뭐 제 영상 위주로 올렸었더라면 최근에 6월에 다녀왔던 베트남 영상은 거의 정보성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성이라는 게 이런 거겠죠. 뭐 나트랑 2박 3일 여행 코스, 나트랑 경비, 나트랑 투어 맵, 뭐 또 나트랑 핫플, 뭐 나트랑 클럽도 있겠고, 이제 나트랑 호텔 소개도 있겠죠. 그 곳을 전문적으로 하나씩 릴스를 만들어서 이제 정보성으로 틀기 시작했고요. 저번에는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도 좀 가성비 호텔 위주로 소개를 많이 했었는데요.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혼자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일단 베트남은 물가가 저렴하다고 하지만 숙박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처럼 장기 여행 막 2주에서 한 달 여행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숙박비가 가장 많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 여행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작년에 다낭을 갔을 때 릴스를 몇 개 올렸는데 작년부터 저를 팔로우하신 호이안의 풀빌라 사장님이 계셨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지금까지 저를 인스타 팔로우하신지 모르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계속 제주도라든지 뭐 베트남, 예전에 베트남, 치앙마이 이런 릴스나 사진들을 인스타에 올리다 보니까 DM이 온 거예요. 근데 원래 저의 이번의 계획은 나트랑이랑 호치민이었거든요. 왜 나트랑이었냐면요. 제가 저번에 나트랑에 다녀왔을 때 요즘 한국 분들이 나트랑을 정말 많이 가다 보니 나트랑 블로그 글들이 여러 가지 상위 노출을 조금 많이 했어요. 뭐 인스타 릴스도 조회수 조금 잘 나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나트랑을 가서 원고를 더 많이 받아오자라는 생각으로 원래 나트랑을 생각했었는데요. 나트랑 글들이 상위 노출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해외여행 관련된 원고를 조금 많이 쓰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인천공항 실내 주차장도 있을 거고요. 인천공항 콜밴도 있을 거고, 뭐 신라 면세점 등등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마사지, 투어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광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스타라든지 블로그로 이제 원고를 받고 원고를 쓰고 있고요. 이 원고 건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보다는 베트남고를 더 많이 써서 더 상위 노출을 빨리 해서 원고를 더 많이 받자라는 마인드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어쨌건 호이안에서 그때 호이안 풀빌라 사장님께서 DM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우리 숙소를 와줄 수 있냐라고 DM이 오셨었어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나트랑으로 여행을 다시 갈 계획이었고 다낭은 계획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몰랐는데 다낭에서 나트랑 이동하는 경로가 되게 좋지 않아요. 다낭에서 나트랑까지는 비행기로 이동을 하려면 호치민을 찍고 왕복 5시간을 이동해야 되고요. 다낭에서 나트랑까지 슬리핑 버스로만 11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숙소 사장님이 2박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원래 나트랑을 가기로 했는데
다낭을 가는 거면 내가 이동 경로나 막 이런 시간, 소요 시간들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에 2박으로 안 된다. 3박을 제공해 달라 해서 3박을 흔쾌히 제공해 주셨고, 사실은 이제 호이안 그 빌라 하나만 이제 협찬을 받았었고, 그 뒤에는 다 내돈내산으로 다시 호텔을 예약할 생각이었는데요. 제가 9월 달부터 베트남 여행 그리고 협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약 2달을 준비했는데 원래는 이제 호이안 풀빌라 한 곳을 받기로 했었고, 나머지는 레뷰 체험단으로 이제 숙소 신청을 한두 개 했었는데 그거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제 여행 인플루언서 오픈 채팅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을 들어가게 되었고, 그 방에 들어가다 보면 해외여행 팸투어라든지 뭐 이제 해외여행 뭐 이제 팸투어가 가장 많고요. 이제 뭐 만약에 베트남 나트랑을 여행한다 하면은 나트랑 관련된 협찬이라든지, 만약에 세부에 간다, 세부 관련 협찬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 오픈톡방에서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광고주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 인플루언서 분들도 계시고, 이제 여행 블로거 분들도 계시고, 일반 블로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제가 초대받은 그 호이안 풀빌라에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그 태그 탭 있죠. 들어가면은 이제 한국 분들의 이제 인스타 업로드된 건들이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협업을 한 내용인데요. 궁금해서 제가 이제 방문하기로 한 이제 호이안 풀빌라의 태그 목록을 다 봤어요. 인스타 태그 목록을 보니까 호이안에서도 마케팅을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신 게 다 한국 블로거 분들 그리고 인스타 인플루언서 분들을 섭외해서 이미 마케팅을 하고 숙소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보는데, 어떤 분들은 막 베트남 여러 가지 숙소를 뭐 제작 지원이라든지, 보통 광고라고 표기를 하죠. 광고 표기가 있고요. 뭐 협업이라고 있고 제작 지원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근데 풀빌라는 아니고 뭐 어떤 호텔 뭐 4성급이든 5성급이든 뭐 3성급이든 아니면 가성비든 아니면 리조트든 거기에 제작 지원이라고 이렇게 태그가 돼 있는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뭐 광고 대행사를 끼고 숙소 협찬을 받은 걸까? 아니면 직접 연락해서 숙소 협업을 받은 걸까? 아니면 자기가 광고주일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캐기 시작합니다. 제가 NT제거든요. 하나 궁금한 게 있고 하나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때부터 파기 시작하는데요. 약간 한 1, 2주 정도는 미쳐서 이걸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그 여행 인플루언서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됐는데요. 좀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역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뭐고 역제안은 뭐지라는 거를 되게 궁금했었어요.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게 포트폴리오 역제안이라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는 뭐 수익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뭐 3시간 전 마이리얼 트립 CPA 활동부터 뭐 이제 원고 쓰고 광고를 받고 이런 걸로 수익화를 했다면, 이번에는 제가 좀 좋은 호텔들과 협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국내 말고 해외 호텔들과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이제 되게 그분들도 자기들이 만든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공유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요청을 드렸지만 공유해 주시진 않으셔가지고 대충 그걸로만 들었어요. 노션이라든지 뭐 이제 뭐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해요. 딱 그 얘기 한마디만 들었고, 어떤 식으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좋을까라는 거는 저 혼자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텔들의 역제안을 한다고 하는 건데요. 대다수 뭐 일본이라든지 베트남,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호텔들에 제 포트폴리오를 보내서 나에게 협찬을 줘라, 나랑 협업을 하자라고 이게 하는 게 역제안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해외는 뭐 국내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국내에서 누구나 알 수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를 모르잖아요. 막 엄청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도 해외에서는 당연히 모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연예인도 아니고 막 엄청 유명한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블로그도 사실 저는 평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꾸준히 했을 뿐이죠. 그리고 여행글을 쓴 지도 이제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요. 계속 블로그는 꾸준히 했었고 이제부터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노션을 잘 할 줄 몰라요. 엑셀은 되게 잘하고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거는 다 영상 편집 이런 건 다 잘할 수 있는데 노션은 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공부를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럴 시간을, 지금 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줄이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여행 블로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역제안을 했는지 그 과정만 살짝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엑셀이나 PPT, 뭐 영상 편집 같은 툴은 다 다룰 줄 아는데 노션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공부를 해봤는데 되게 안 맞는, 저한테는 안 맞는 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따로 뭐 노션에 들어가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긴 그렇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유튜브에 노션 포트폴리오라고 치면은 그냥 포트폴리오 편 해가지고 뭐 템플릿 무료 공유 이런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보다가 괜찮은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그거 템플릿을 다운을 받으셔서 그 템플릿을 꾸미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여행 인플루언서 방에서 포트폴리오를 살짝 보여주실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라도 당연히 안 보여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만의 그 포트폴리오니까요. 남과에게 쉐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좀 쉽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걸 이력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 영업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이직을 하고 싶어요. 뭐 MD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인사팀으로 이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제 경력은 해외 영업팀 경력밖에 없습니다. 인사팀으로 이직을 하고 싶으면은 그거에 만한 제가 경력을 그 사이에 쌓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활동을 했어야 되겠죠.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막 역제안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작은 곳이 아닌 뭐 큰 대기업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누구나 들어도 아는 5성급 호텔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그런 데도 다 마케팅 팀이 있고 그냥 제가 포트폴리오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그래 그럼 너 일로 와 내가 숙박 지원해 줄게. 그 대신 너가 협업을 이제 도와줘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행 블로그로 포트폴리오를 역제안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많은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좀 이런 경험들을 쌓은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바로 포트폴리오 역제안이라는 게 있다는 말을 듣고 유튜브에 노션 포트폴리오 템플릿 다운을 검색해서 바로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제 포트폴리오를 직접 꾸미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태국, 미국이라든지 이런 여행을 그리고 그쪽에다가 만약에 미국에다가 제가 역제한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려면 미국에 관련된 컨텐츠가 많아야겠죠. 그치만 저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베트남을 진짜 많이 갔기 때문에 주 컨텐츠가 베트남 컨텐츠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트남을 타겟으로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을 많이 가신다든지 일본 여행에 대한 컨텐츠가 되게 많으신 분들은 뭐 일본 여행 가실 때 일본의 역제한 포트폴리오를 제안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느 나라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드는 생각은 많은 나라가 있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더 많아지기 원하는 나라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 역제안할수록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지금 업그레이드된 제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번에 협업했던 이제 업로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미 업로드된 링크들과 이제 협업이 끝나서 이제 모두 업로드가 끝난 이런 것들은 링크를 다 여기 걸어 놓고 있고 저는 총 12개 호텔 그리고 리조트와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의 협업 목표는 딱 한 군데였어요. 하얏트 리젠시 리조트 다낭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하얏트 리젠시 리조트에 먼저 협업 요청을 했고 사실 저는 가성비 호텔 그리고 예전에 블로그를 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 5성급 호텔에 갔던 뭐 리조트라든지 뭐 호텔 이런 것들은 다 사진과 글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게 없는 상태였어요. 제가 6월에 혼자 나트랑 가면서 막 가성비 호텔들만 리뷰를 했는데 내가 이걸 뚫을 수 있을까 이제 기대도 안 하고 역제안을 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어쨌건 하얏트 리젠시 제가 목표로 했던 그 오로지 목표 하나로 다낭 리조트는 딱 여기만 할 거야라고 했던 하얏트 리젠시를 시작으로 생각보다 조금 많은 곳들과 협업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곳들과 협업을 하게 되었냐면 어쨌건 저는 장기 여행이고 하얏트 리젠시에서 거절을 당할 경우 다른 대안으로 역제안으로 한번 성공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호텔들 리스트를 찾아서 저는 이제 같이 포트폴리오 역제안을 신청을 했고 이제 거절당한 곳들도 있지만 이제 흔쾌히 협업에 응해주신 리스트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협업을 조금 많이 했고요. 운이 좋게 저는 네이버 클릭 크리에디터 3기를 활동하면서 일단은 블로그 방문자 수가 워낙
높아지기도 했고요.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기존에 제출했던 포트폴리오는 인스타그램에 제가 업로드했던 베트남 컨텐츠라든지 이것도 전체 다 여기다가 첨부하진 않았고 이제 조회수 조금 나온 것들만 몇 개 첨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여행 유튜브 뭐 여행 브이로거는 아니지만 가끔 제가 여행 혼자 가거나 이제 여행 관련된 이제 컨텐츠들을 제 기록용으로 제 유튜브에 올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채널을 두 개 운영할 시간은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낭 호이안 여행 브이로그도 올라올 건데 예전에 이렇게 꾸준히 올려뒀던 베트남 유튜브 컨텐츠들을 여기에 첨부했고 나머지는 이제 베트남 글들입니다. 베트남 글이 제가 지금 4년 동안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전체 글은 1,500개인데 베트남 글 쓴 게 거의 2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글들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캡처를 해서 첨부를 했고 이제 뭐 대표 링크 같은 것들도 조금 이렇게 달아놨고 이렇게 간략하게 저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메일을 뿌리기 시작하는데요. 출국 한 달 전부터 호텔들의 메일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협업하고 싶은 호텔은 직접 찾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찾았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가고 싶은 호텔이 있으면 그냥 다낭 하얏트 이런 식으로 직접 들어가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 제가 이런 것까지 다 공개도 되나요? 이렇게 다 공개하면 안 되는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먼저 보통 DM으로 이렇게 베트남에 보내면 여기 마케팅팀 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보통은 다 그래요. 지금 이번에도 보낸 곳들이 몇 개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제가 먼저 제 소개를 하고 난 협업을 하고 싶다. 이러면 보통 마케팅팀 주소를 따로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냈거나 마케팅팀 주소를 알아냈거나 아니면 처음엔 이 방법도 몰라서 그냥 예를 들어서 다낭 하얏트 호텔이라고 치죠. 그럼 이제 한국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 홈페이지를 찾아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낭 하얏트 호텔 홈페이지 처음에는 이렇게 DM으로 보내지 않고 먼저 그냥 바로 메일로 보냈는데요. 이제 제가 가고 싶은 리조트나 호텔이 있으면 이렇게 사이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일 주소를 여기서 찾아냈었는데요. 이 방법은 좀 비추드리고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호텔 리조트들은 보통은 인스타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 DM을 먼저 보내시면 역으로 이제 마케팅팀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역제한 포트폴리오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런데 보면은 여기 뭐 자세히 찾아보면은 메일 주소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리조트는 제가 했던 데가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렇게 보면은 막 밑에 메일 주소가 호텔 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왜 인스타 DM을 안 하고 이렇게 일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일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답변이 오게 되었는데요. 콜라보를 할 경우 어떤 식으로 콜라보를 진행할지 디테일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오고 어디 어디 채널에 업로드 해줄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성비 호텔밖에 리뷰를 안 했는데 과연 될까? 라는 의문이 가장 컸었고 누구나 들어도 알만한 그런 호텔, 5성급 호텔, 그리고 체인이 많은 호텔과 제가 협업을 한다면 다음 여행에서 협업은 더 쉬울 거라 생각해서 일단 큰 데에 도전하자 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지원을 했고 하얏트 리젠시와 협업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협업하기까지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계속 일주일 정도는 메일을 뿌렸고 제 포트폴리오를 계속 만들어 나갔어요. 어쨌건 제가 앞으로도 여행 블로그를 하려면 이런 역제한 포트폴리오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블로그는 4년 차지만 이제 여행 블로그를 시작한 지 7개월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블로그를 계속 지속적으로 여행 블로그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역제안을 해서 협업을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단순 협찬이나 단순 숙박권 제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협업 요청을 한 게 아닌 다음에 제가 어딜 가든 이제 좀 더 좋은 호텔들과 리조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름을 듣기만 해도 알만한 그런 리조트들과 협업을 하면은 제 몸값도 더 올릴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게 단순 협찬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런 호텔들과 협업을 하면서 컨텐츠도 만들고 글도 쓰고 이 글들을 인정을 받으면 이제 조금 더 제 몸값도 조금 더 오르고 크리에이터로도 이제 여행 크리에이터로도 성장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도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호텔 협업이라든지 해외 협업 관련된 내용은 지금 영상이 너무 기니까 다음에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해외 협업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먼저 포트폴리오,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전에 앞서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다가 역장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싶다 하시면은 일본에 관련된 컨텐츠를 미리 많이 만들어 놓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